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 앞서서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을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집에를 가면서 방송을 켰는데요. 우리가 좀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있어 가지고 81년 9월 달인가요? 바덴바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현지의 유치위원장으로 갔던 정주영 회장이 센스를 발휘해 가지고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 가지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개최권을 가져왔다. 나고야를 꺾고.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방송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너무 어설프게 방송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980년 8월 초였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그냥 막 다 싫다. 그냥 물러났으면 싶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재빨리 정호영과 노태우로 중심이 되는 육사 11기생들이 그때 당시에 군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던 그런 군사령관이었죠. 누구냐. 황영시 장군 같은 사람, 차규현 장군 같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이때 아니면 우리의 기회 없다. 그래가지고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유신 헌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헌법으로 집권이 가능했던 전두환 장군이 도박을 합니다. 어떤 도박을 하느냐 하면 하여튼 일본 역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현대사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토추 상사라고 하는 일본의 제일 가는 종합 상사의 얼굴마담격인 회장이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냄으로 인해 가지고 현해탄의 밀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세지마 류조 회장, 박정희 정권하고도 교류를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압축 성장에 대한 이론을 제안했던 세지마 류조 회장을 몰래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신군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추진을 했던 소위 그런 김대중 내라는 사건 재판에 대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과 일본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 오해를 좀 이게 스즈키 총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돼 가지고 이제 세지마 류조 회장이 나는 정치가는 아니지만 대충 상황은 아는데 일본 정부나 스즈키 총리가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 입장이 그래서 그럴 거다. 최대한 내가 입장을 설명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두 번째,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원했어요. 그러자 이제 세지마 류주장이 뭐라 그러느냐. 집에서 개를 키워보면 공 하나를 던져주면 공놀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루 종일 막 딴 생각 안 한다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적당히 놀거리, 즐길거리를 던져주면 국민들이 정치적인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80년 5월 강주를 잊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만국 박람회라든지 엑스포 같은
올림픽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행사를 하나 유치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80년 9월 1일 날 유신헌법에 따른 마지막 대통령이 딱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서에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과거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엑스포의 경우에는 1970년도 그 오사카 엑스포에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둔 내용은 있는데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올림픽의 경우에는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88년도 올림픽은 다시금 아시아권에서 유치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개최를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최권을 가져오면 어떨까?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동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잠실 주경기장 일대를 스포츠 사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와 이렇게 맞물리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록을 확인하게 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다면 올림픽을 개최하자, 이미 준비도 돼 있었고 노하우도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엑스포보다는.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화폐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정도 이제 올림픽 개최에 된다 그랬는데, 10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들지. 그래 이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때마침 대한민국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올림픽이 가당키나 하냐. 그래 이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도 어떻게 되느냐, 이학봉이라든지 허삼수 허학빈 같은 군 출신 실세급 그 수석 비서관들도 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무조건 하자 엄명을 내리니까 또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고야를 상대로 78년도부터 공식 유치 활동을 펼쳐서 4년째 횟수로 되고 있는 나고야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치위원장을 서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니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한테 떠맡겨졌는데,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유치에 실패를 하면 그 그룹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위원단이 꾸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1981년도 9월달에 바덴바덴, 서독의 바덴바덴 그 개최지를 결정짓는 바덴바덴 IOC 총회가 열리는 바덴바덴으로 날아가기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뜨기 전날에 유학성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유치위원단들을 모두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 이제 와인을 한잔하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길에 지중해 푸른 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중해 푸른 물에 빠져 죽어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954년 초에 그 제5회 그 스위스 월드컵의 최종 예선 일본과의 경기를 두 게임을 도쿄에서 치르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갔던 이유형 감독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한테 지는 날에는 현해탄에 빠져 죽어 했던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협박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날 이제 대표단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 40분 기다려달라 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재계 주름 잡는 인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3, 40분 이제 이따 출발한다고 하니까네 담배를 한 대 빼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행기를 제 시간에 출발 안 시키느냐 하니까네 스튜디오스하고 사무장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한 사람이 타야 되는데 아직 수속이 안 끝나서 그 사람만 타면 출발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언놈이 타길래 말이야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 이놈 타기만 해봐라. 내가 기싸대기를 한 대 날릴 거야. 깃방맹이를 날릴 거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떡하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타는 사람이 누구냐? 전 그 대통령 영호실장으로서 1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고 대한사기연맹 회장까지 지냈는 박정규 씨. 그때는 이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그 소위 그 가택연금도 좀 당하고 좀 이렇게 끈떨어진 가신세 비슷하게 되어 있던 그런 그 박정규 씨인데 이 사람이 탄 거예요. 타니까 뭐 피스톨박이라 그래가지고 권총 빵빵 쏘는 이 사람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들 아이고 실장님 타실 줄 알았으면 보르샤라도 끌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하고 웃으면서 그 일단 분위기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위원단들이 바덴바덴 현지에 갔는데 나고야하고의 한판 승부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야, 우리가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돌아가다가 지중해 푸른 물에 그냥 뛰어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변수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변수가 일어나는 것이 올림픽 유치단에 마지막으로 합류를 해서 얼떨결에 이제 유치단에 합류를 하게 된,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스포츠계에 그나마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그런 박정규 전 경호실장이 그때 당시에 나이키가 이름이 없었던 그 시절에 세계 최고의 스포츠 재벌인 서독의 아디다스사라고 하는 스포츠 용품사에 다슬러 회장하고 이제 차 한잔 하는 자리를 주선을 했어요. 그래 이제 다슬러 회장도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단 핵심이 가가지고 차를 한잔 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이후에 이제 KOC 그러니까 한국올림픽위원회의 명예총무까지 지내게 되는 최만립 총무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직접 주고받았던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뭐라 그러느냐. 다슬러 회장이 지금 나고야와 서울과 나고야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잘하면 서울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포기는 하지 말자. 그 대신에 나도 열심히 뛰겠는데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대급부라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네. 만일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서울이 유치가 되면 그때는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줘라.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반대급부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이제 최만립 총무가 물어보니 만일에 서울이 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올림픽 중요한 중계방송 방영권 그 다음에 마케팅의 전권을 우리에게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때 최만립 총무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대표단 박정규 씨도 그랬고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방영권이라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준다. 대신에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것만 좀 얘기해달라. 우리가 뛰면 좀 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봐라. 내가 다슬러 회장인데 내가 나서면 유럽하고 아프리카는 이미 표로 몽땅까지 올 수 있다. 그 외의 국가들은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자 최만립 총무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회장님이 호언장담하시는데
우리가 몇 표가 가능할까요 하니까네 최대한 표를 끌어모으면 47표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 개최의 기준선이 42표였거든요. 아 그러면 그 거래하자.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죠. 이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서울 52, 나고야 27, 52대 27이었어요. 이건 다슬러 회장도 생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결론은 뭐냐. 박종규 씨가 합류를 해가지고 다슬러 회장과 차 한잔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로서는 승인이었어요. 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다만 이렇게는 보셔야 됩니다. 나고야 진영에서도 이걸 뭐 모를 리는 없는데, 대신에 올림픽에서 유의하게 이제 돈이 되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마케팅 권한하고 그 다음에 그 올림픽 그 중계방송 방영권이니까 그거를 포기하면서 아디다스사에게 몰아주면서 그 우리가 소위 적자 올림픽을 볼 수는 없다라는 나고야 조직위원회의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슬러 회장 같은 경우도 나고야도 찔러보고 안 되니까 서울로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적자 올림픽이다 흑자 올림픽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무조건 개최를 해서 반대급부를 얻자.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스포츠 정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뭐 말이지 뭐 애시당초 흑자니 적자니 따져서 뭐 올림픽 유치하나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다고 봐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게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의 맹활약상으로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국내에 알려졌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치위원장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박종규 씨가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다슬러 회장과 차 한잔 안 마셨으면 거래가 없었으면 우리가 올림픽하고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그 동영상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점을 명확하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비가 오는 날씨가 조금 개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해가 뜰 수 있다고 그러니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